10분 드리세요. 네, 알뜰폰 관련해서 강도현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뜰폰은 요금을 좀 싸게 하자, 저렴하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예, 도매가를 빌려서 그렇게. 근데 지금 퍼스트 모바일이 가격이 다른 그 알뜰폰에 비해서 비싸요. 혹시 파악하셨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요금 자체는 그 요금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높다는 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에 가입을 할 때 과정에서의 그 문제가 있느냐 여부는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나오는 얘기가 이제 개인 정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던 거고 두 번에 걸쳐서 행정 조치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퍼스트 모바일이. 예, 본인이 인증과 관련해서 네. 저희가 조치를 하라고 했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네. 작년 4월에 저희가 영업 정지를 매긴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4개월 반쯤 영업이 정지된 상태가 있고. 앞서 그래서 앞서 이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이용자들에게 허위 과장된 광고가 제시돼서 호객을 할 경우에 그 주무 관청은 어디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고 행정 조치를 취하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미에 담당 국장이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저기통신화법 50조 금지 행위의 거짓에 대한 문제라면 네. 방통위가 해당이 방통위가 해야 되는 거 됩니다. 맞죠? 그리고 오전에 아까 오전에 위원장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관이나 요금에 대한 것은 과기부고요.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한다. 과장 광고에 대해서 단말기와 관련된 유통 과정에서 과장된 광고를 민원을 접수받고 그 부분을 사실 조사를 착수하고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50조 법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 행위를 적용한 방통위. 근데 과장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하면 아니, 공정위. 그러니까 단말기와 그래야 됩니다. 관련된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뜰폰 뭐 내지는 그 핸드폰과 관련된 것을 민원을 접수받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약관하고 요금은 과기부인데 이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이잖아요. 저희 법률 검토는 통신시장과에서 조사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아까 신영규 국장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무처장님 나오시면서 검토 및 보고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 2014년 1월 달에 민원이 접수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문제 없다라고 4월 달에 그 민원을 제기한 측에다가 답변서 그 결과물을 준 건 맞죠? 예. 첫 번째 민원은 그렇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한테 보고했나요, 오늘? 알뜰폰이 굉장히 퍼스트 그 모바일에 대한 문제가 작년부터 있었고 특히 계엄 이후에 정강훈 씨를 통해서 그 가족이 그 하고 있는 과장 광고 이것이 다 보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보고가 됐겠죠? 위원장님한테 현안 질의할 때 보고가 됐겠죠? 예, 왜냐하면 주제가 예, 주제별로 예, 있고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고 예. 그리고 자료를 제출을 했다는 것 다 보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김태규 위원장하고. 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기 PPT 중에 장관 그거 좀 띄워 보실래요? 오늘 그 가기부 장관. 가기부 장관 출발 직전 일정 협의 중 1번요. 가기부 장관이 차관님 그 지난 2월 달에도 가고 지금 이제 3박 5일로 가는데
통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행하나요? 이번처럼? 이번에 또 짧은 기간인데. 기자단들도 있어서 아마 대변인실의 일정 분야가 좀 많이 갔죠? 과하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졸업 여행치고는 좀 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보니까요, 다 협의 중이에요. 3월 3일, 그러니까 국왕하고도 협의 중, 그 다음에 인도도 일정 확인 중, 폴란드 측하고도 희망하고 있다는 정도로 협의 중에 있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LG U+, SKT, KT, 시스코, 삼성 네트워크, 애트리 이래가지고 국내 기업하고는 다 일정이 좀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유상임 장관이 2월 달도 나가고 3월 달도 나가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 여부가 다음 주 중이면 될 듯한 여론이,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상당수의 금액 예산을 써가면서 가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예,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답변 드렸으면 합니다. 네. 그 MWC 협원에 갖고 있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있었던 부분이고 또 6G대 프리6G를 준비하는 GSMA와 새로운 MOU도 체결하는 부분이 있고 통상 저희들도 지금 짧게 하시죠. MOU 체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일정이 8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오면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네, 네, 간사님. 그리고 뭐 폴란드 그다음에 스페인 장관, 스페인 국왕 기존에 준비됐던 내용들은 그러니까 착실히 스페인만 수행했습니다. 일정 협의 중이고 다 협의 중이라고 제가 가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하고요. 그다음에 김태규 부위원장도 나가셨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은 분을 대동하고 나가셨어요. 마드리드까지 갔다 온다라고 돼 있는데. 예. 네, 보도도 있었지만 FCC 위원장도 직접 만나셨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통위원장이 아까 앞서 황정화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소송 진행 중인 금액 중에 미지급된 금액이 4,750만 원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대정부 질의 때 제가 대정부 질의가 아니라 저희 그 방송법 관련해서 찬성 토론 때 나왔습니다. 이 미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일반 수용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만약에 추경해서 소송비가 보충이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이고 소송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동관 위원장 때 44건, 이동관 44건 2024년도 그다음에 이것이 다 패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야당의 이 주장에 대해서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저희가 그것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 2024년도에 10월까지 전용한 금액이 6,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급 금액은 4,750이고 6,200만 원을 전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5년도에는 못하도록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인 구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유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유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유법하지 않다는 판결은 3인 구조에서 2인이 찬성했던 사안이고 YTN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전적으로 2인 구조에서 한 것 KBS 건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말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요.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난 거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되는 게 다 지금 패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내부 변호사를 구성해서 TF를 구성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랬죠.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실력이 되겠죠. 이제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차피 패소할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을 생각지 않습니다. 습관적이십니까? 세워주세요. 아니 패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 말씀하시는 주장입니다. 것은 제 주장에 대해서 따박따박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말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소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 이 직원들에 대한 모욕 아닙니다. 그 김현 지금 의원님- 위원장님의 답변이 그 직원들을 대신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직원들도 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개인의 객체로 지금 활동하는 거지, 방송통신위원장의 주장을 다 일치시키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답변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그렇게 긴장하고 답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1분에서 다시 네,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4,750만 원과 6,200만 원은 뭐 전용한 금액 4,750을 추경으로 지금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사무처장님. 이 4,750만 원 어떻게 합니까? 객출합니까? 아니면은 계속 예상으로 해서 갚지 못하는 걸로 진행될 겁니까?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저희들도 고민해봐야 될 것 위원장하고 같습니다. 보고하고 답변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추경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집행 아니, 그러니까 뭐가 해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4,750만 원을 무리하게 전용해서 대략 한 1억 가까이를 무리하게 쓴 거잖아요. 예산보다 더 많이. 5억 가량인데 6억을 쓴 거지 않습니까? 지난 202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이렇게 마구 쓴 거냐 이겁니다. 제가 아니 그러면 올해 예. 더 드리세요. 2분 더 드리세요. 변호사도 있고요. 직원들이 있고 하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4,750만 원을 이 금액을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가소송법에 따라서 그걸 진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않죠. 이제 불가피하게 아니, 그렇게 그렇지 않죠. 늘어난 겁니다. 아니 그 예. 진행을 하더라도 예. 내부에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TF 팀을 구성해서 그 내부 변호사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도 파견 받아서 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4,750만 원을 그 당시에 어떤 돈으로 땡겨서 쓸 요령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답변이 시원찮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게 자체 전용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안 되잖아요. 전용이. 아니, 전용을 지금은 그러니까요. 예. 세상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4,750원이라는 돈을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추경이 안 되면은 그냥 계속 외상으로 남아지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 생각합니다. 문제 생길 수 있는 거 세 가지만 말씀하세요. 아니 뭐 일단은 저희가 집행해야 될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못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조치도 막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네. 자세하게는 고민을 그러니까 그런 하기 때문에 문제를 예.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그러니까 선임하고 봤다 이렇게 봐는 거죠.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무모하게 사무처장과 기존 1인 구조, 2인 구조에서 했다는 것에 가히 놀랍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오늘 왔으면 이걸 물어봤을 텐데 당시 위원장이 직무대행이 이거를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